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이번에도 동별 지수를 만들었는데 좀 세밀하게 그 전에 한번 지수를 보여드렸는데 개별 아파트는 안 보여드렸거든요. 오늘은 그것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기침이 나오네요. 자, 오늘은 제가 창동 그러니까 도봉구 창동 지수 오전에 했고, 그다음에 어디 외출했다가 들어와가지고 서초구 반포동 지수를 했죠. 이번에는 노원구 상계동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대신 추세적으로 잘 가고 있는 동은 제가 할 필요가 지금은 당장은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우선순위로 뭔가 변곡점이나 뭔가 이상하거나 이런 아파트 동별 지수를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자, 그런데 35개 단지입니다. 동 중에서 상계동이 제일 많이 포함됐을 거예요. 보통 뭐 10개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잠실동 해봤자 7개밖에 안 돼요. 왜냐면 앞대가리 애들이 다 시가총액이 커가지고, 네. 그 지역의 시가총액 한 90% 정도를 반영하게끔 제가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막 이렇게 35개 되는 데도 있고, 왜냐면 여기는 시가총액이 작아요. 가격이 저가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세대수는 또 막 2, 3천 세대씩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길한 징조가 뭔가. 일단 항상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이 차트입니다. 요거는 풀데이터예요. 2006년도부터 상계동, 즉 노원구가 한 95개인가 그렇거든요. 셀렉팅한 게 시가총액 순서대로, 왜냐면 95% 정도를 반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가 90 몇 개를 이제 편입이 됐어요. 그 중에 상계동도 있고 중계동도 있고 뭐 월계동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오늘은 상계동만 골라냈더니 그 90 몇 개 중에 35개가 상계동이에요. 상계동이 그 단지수가 제일 커가지고 여기가 아마 그 인구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잠실 송파구보다 많을걸? 노원구가. 네. 47,300세대입니다. 세대수로는 35개 단지. 그리고 시가총액은 작아요. 그 대신 26조 정도밖에 안 돼요. 자, 2006년에 이때 그 버블세븐 터질 때 노원구 노도강 쪽은 엄청 폭등했었죠. 그다음에 2013년까지 하락한 다음에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여기서 그 완전히 패닉방이 있었죠. 그러다가 폭락을 해가지고 회복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계속 경매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를 보세요. 이때 거래들. 지금은 거래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한 그러니까 2년 넘게 폭락한 다음에 다른 강남구나 뭐 한강벨트, 강남구는 진작부터 전고점을 넘었고 한강벨트는 오래 넘었거든요. 요거를. 근데 얘는 회복을 못해. 이거는 결국은 또 한 번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요런 게 전 또 나온다고 봐요. 이게 불길한 징조예요. 오전에 제가 창동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창동이랑 상계동이랑 여기에 연끌 그 투기적인 그 수요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린 세력들이 결국은 못 버티고 여기까지는 버티거든. 아, 이제 바닥 쳤다. 더 이상 안 빠진다. 근데 한 번 더 빠져봐. 그럼 여기 있는 물량이 여기서 경매로 나온다니까. 자, 그리고 요 2021년도 항상 저는 요 4년 5년 동안의 차트로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요렇게 다시요. 요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는 게 요거예요. 여기입니다. 다른 아파트 지역들은 2021년 10월, 11월 또는 2022년 초까지 고점이 좀 분포됐는데 상계동은 9월달이 상투예요. 남들보다 먼저 상투를 쳤어. 근데 상투 치기 직전에 엄청 폭등했어요. 연끌들이 엄청 들어왔어. 특히 연끌 오족들이 엄청 이걸 펌프질했거든. 그 다음에 대폭락을 한 다음에 회복을 못하고 옆으로 기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요 2년 동안을 또 확대해 보겠습니다. 2년 여기만 확대하면은 이렇게 보세요. 여기만 확대하면은 뭐 빠진 것도 없네. 뭐 옆으로 왔다 와리가리 하고서 뭐 등락을 하고 있네라고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렇게 폭락한 다음에 2년 동안 옆으로 기고 있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여기 627 대책이었거든요. 자, 대출이 6억으로 제한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풍선 효과 어쩌고저쩌고 그래 갖고 노도강이 뜰 거다 그랬고 진짜 떴어. 그다음에 다시 제자리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요게 9월 달입니다.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 자, 그러면 개별 아파트를 볼게요. 이 35개 단지를 보기 전에 일단 90 몇 개지는 모르겠지만 90 몇 개인 그 노원구. 자, 노원구 아파트에 미미삼부터 해갖고 월계 그랑빌부터 해갖고 시가총액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총 90 몇 개 단지인데 그러면 이게 한 페이지에 20개씩 들어가거든요. 5, 4, 20개. 이 중에서 첫 페이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연두색으로 칠한 거가 상계동이에요. 자, 모든 아파트 단지명 앞에는 동이 들어가 있거든요. 상계 보람, 여기는 월계 그랑빌, 월계 미미삼 이렇게 하계 극동 건영 뭐 이렇게. 자, 여기서 이것만 모으니까 35개입니다. 자, 모읍니다. 첫 페이지. 그럼 두 페이지가 되겠죠. 한 페이지에 20개씩 들어가니까 요렇게. 자, 근데 이렇게 보면요. 뭐 빠지지도 않고 옆으로 기고 있구만. 근데 남들이 오를 때 옆으로 긴 거라니까. 그리고 이건 지금 20, 30%씩 빠진 상태에서 옆으로 기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못 버티고 이거 보세요. 최저점이죠.
이거 확대해 볼게요. 확대. 일단 먼저 이거. 자, 요게 첫 페이지고 요게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요게 20개, 이게 15개 합쳐서 35개. 뒤로 가면 갈수록 세대 수가 뭐 600세대, 400세대 막 이래요. 자, 첫 번째 페이지 볼게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상계 보람. 와, 3,315세대입니다. 연초부터 급락한 다음에 작년 연초입니다. 요게 여기 2년치예요. 2년치. 이렇게 박스권으로 기고 있습니다. 상계주공 9단지는요 최근에 저점을 깨버리고 있네. 지금 이거 치면요 이거 6년 만에 최저치예요. 6년 이 가격으로 치면 6년 동안 상계주공 9단지를 사갖고 있는 사람들 전부 물린 거라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상계주공 6단지는 그나마 아직은 안 빠지고 박스권을 버텨요. 자, 상계주공 10단지는 고점이 자꾸 낮아지죠. 7단지 그래도 얘는 센 반등했다가 밀렸네. 그래도 작년 연초 어떤 조금 그냥 본전 이상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상계주공 3단지도 다시 또 최근 들어서 몇 개가 그런 9월달 들어서 급락을 하고 있네. 그다음에 상계주공 16단지도 빠져요. 주공 2단지는 옆으로 켜요. 그래도 막 2000세대 막 2100세대 이래요. 4단지도 슬금슬금 밀리죠. 14단지도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11단지 옆으로 기고 있죠. 주공 1단지 슬금슬금 밀리고 있네. 포레나 얘는 1062세대인데 보세요. 다른데 1700세대, 1500세대 이런데 여기는 1000세대밖에 안 돼. 그래도 신축이니까 그래도 지금 2년 동안 밀리고 있어요. 슬금슬금. 주공 12단지도 밀리고 있죠. 진짜 많아. 상계 벽산 아파트는 최근에 살짝 반등했는데 뭐 제자리 앉아뜨기죠 뭐. 그 다음에 상계 은빛 1단지 좀 밀리고 있네요. 중앙 하이츠 갭으로 떨어진 다음에 옆으로 기어요. 은빛 2단지 그냥 거래 없이 그냥 옆으로 기어요. 상계 미도 아파트 완전히 와리가리 600세대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상계 대림 아파트 슬금슬금 밀리죠. 538세대. 그 다음에 상계 불암 현대 쭉 밀리고 있습니다. 거래가 띄엄띄엄 되네. 얘는 수락산 뭐 벨리인데 얘도 뭐 거의 띄엄띄엄 와리가리. 그래도 얘는 안 빠졌네. 상계주공 5단지는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반등을 하네. 근데 무슨 직거래가 많은지 뚝뚝 떨어진 것도 여기서 수두룩해요. 직거래 같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상계 불암 대리반대, 이거 뚝 떨어져 버렸네. 그다음에 상계 꿈의 숲 SK 옆으로 기어요. 근데 500세대밖에 안 돼. 뒤로 가면 갈수록 세대수가 훨씬 적어요. 3개 인강 이거는 거래도 거의 없어. 수락산 파크 거래도 없어. 상계 한양 거래도 별로 없어. 상계 두산 찔끔 그래도 오르긴 했네. 약간. 그 다음에 상계주공 13단지 거래는 많은데 계속 제자리예요. 제자리. 네, 마지막으로 상계 동양 메이저 400세대밖에 안 돼요. 뭐 거래 없이 그냥 조금 상계 동아 불암 이거 시가총액 찼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상계 대림 172번지인가 본데 이거 하여튼 675세대입니다. 와리가리. 상계 현대 3차 그냥 왔다 갔다 496세대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90등 상계 중앙 하이츠 1단지 437세대 그냥 제자리에서 막 올라봤자 그 자리죠. 지금은 여러분들 요렇게 보면 옆으로 기고 있죠. 앞에 상위권을 봐도 옆으로 기고 있죠. 그런데 이게 2년 동안 뭐 이렇게 긴 거거든요. 기어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미 여기서 20-30% 빠진 상태에서 옆으로 기는 거라고. 개별 평형별로는요 40% 50% 빠진 게 수두룩해요. 상계동이. 근데 여러분들 과거 이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 급락한 다음에 이 정도 빠졌으면 됐지 하고서 이렇게 뜰라다가 한 번 더 주저앉았죠. 즉 여기서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기다가 레벨 다운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닥치고 올라가려는 모양이 아니라 어쩌면 처음에 살짝 올라가는 모양을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올라가더라도 다시 빠지는 모양이에요. 이거 걱정이네. 그쵸? 이게 장기적으로 5년 6년을 빠졌는데 이제 얘는 지금 4년차 들어갔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더 이상 빠지지 말고, 문제는 한강벨트나 강남 3구나 이런 데가 갑자기 이제 밀려봐요. 그러면 얘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차례다 올라가자 이럴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만약에 강남 3구나 한강벨트가 주춤하거나 밀려버리면 얘는 더 밀린다니까요. 주식 차트로 봤을 때는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거래도 많이 줄었죠. 자, 그래서 동별로 계속 제가 세팅을 하는 중이거든요. 하루에 한 2개동 3개동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제가 올릴게요. 그 대신 뭐 강남 쪽 올렸다가 노도강 쪽 올렸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왜냐면 세게 올라가는 아파트들만 반포 이쪽
반포나 잠실 이쪽만 올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또 맨날 하락할 힘도 없는 노원구 뭐 내일은 금천구 해야 되는데. 예.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칠게요. 여러분들 응원 댓글 그래도 많이 달아주세요. 꾸준하게 이거. 이건 제가 길게 보고 작업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작업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엘리야 잘하고 있다 1번 계속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3번. 그다음에 요즘 왜 개그 안 해요 5번. 마치도록. 6월 9일 날 올린 건데 제가 제목에다가 혹시 우리도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대출 총량 규제. 지금까지 대출 경쟁을 하던 은행들이 그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대출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행되다가 그걸 가속화시킨 요인이 있어요. 뭡니까? 그거를 빗대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지 제가 볼 때 한 1, 2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아, 대책이? 예. 뭐냐면 토지 공개념. 아, 잠깐만. 아니,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네. 세금 제도는 그 당시에 일본이 지조라고 그래가지고 토지세를 도입을 처음으로 했어요. 폭력단 신법도 범죄와의 전쟁을 벤치마킹한 거고 일본의 지조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있던 종토세를 벤치마킹했다고 이따 신문기사에 나와요. 종합토지세. 예.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이거를 유출해 본다면 저는 한 1, 2년 안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도입이 될 것 같아요.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어요. 12월 달에. 자, 여기에 보면요. 토지 공개념 도입 확대. 아, 저 얘기 맞아. 이게 88 올림픽 때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토지 공개념 당론 윤곽 민정당.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의 무기예요. 앞으로 토지 공개념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 제가 시나리오를 해보면 그거 좌파 이념이다. 공산주의 이념이다. 그 헨리 조지의 그 이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왜냐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노태우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이걸 제시했고 민정당에서도 당론으로까지 했던 거다. 왜 반대를 하냐? 왜 지금 반대하냐? 이제 이렇게 빌드업을 할 게 저는 뻔하게 그려져요. 그럼 그 당시 35년 전에는요. 국민 84%가 찬성했대요. 이 시나리오를 잘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